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1분기 해외 투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등 중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에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한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낸 데 따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이 중국산 EV 및 태양광 패널에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 우회로를 뚫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인천 영업센터에서 당사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 5천 건이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우리카드 가입 여부인데요.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받은 카드 모집인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415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1% 줄어든 9,554억 3,500만 원, 순이익은 24.6% 줄어든 304억 7,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은 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애플과 아마존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다음 달 22일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또 금리 인하 관련한 이슈들을 주목하면서 전략을 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지막을 우리 강사님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오늘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이 됐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선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좀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볼 텐데 우선 메타는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2분기 전망이 안 좋아서 시간에 빠졌고 장 시작하자마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주주 완화 정책을 좀 강화했어요. 배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엄청 올랐는데 오늘 나스닥 장 개장하면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다음 달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일단은 증시가 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리랑 실적인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더 중요하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다 나왔으니까 즉 재료가 다 나왔으니까 금리 관련된 부분을 일단 봐야 되는데 물가죠. 언제냐?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 밤에 PC 지표 나오는데 PC가 왜 중요하냐면 CPI, PPI 다 중요하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PC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C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온다면 지금 성장도 좋고 고용도 좋은데 물가까지 안 잡혔다. 금리 인하론
물 건너가는 거죠. 원래 6월이었잖아요.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6월이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물가지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오르다가 장중에 좀 빠지면서 종가 마감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121선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이평선 저항 구간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675에서 80선입니다. 그 안에서 단기 박스권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 형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 배트맨 일부 나와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저 PBR주 눌림 구간에서 담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상장사 기준으로 저 PBR주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옥석 좀 가려드리면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제가 나중에 핫스타5 하면서 기아 좀 더 다뤄드릴 거예요. 현대차, 기아랑 금융지주사, 유통 이런 섹터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AI발 훈풍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 오르고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 수급 몰리는 거 아실 겁니다. 관련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LS 일렉트릭, 현대 재룡전기랑 등등 전력설비 관련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눌림목 공략하신다면 우리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당장은 단기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에 맞는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저희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보통 어려운 강의 좀 했다가 쉬운 강의 했다가 하는데 오늘 좀 쉬운 강의 좀 가지고 왔습니다. 1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는 강의인데 이 강의 주제만 딱 들었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정영석 전문가 하면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주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신다면 쉬운 강의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어려운 내용도 쉽게 잘 풀어주시는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의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났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나와 있고요. 기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선익시스템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흐름이고요. 이구산업은 8%가 넘는 오름세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부문의 깜짝 실적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2분기에는 더 개선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본격 궤도에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긍정적인 분석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0.5%대 상승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볼 텐데 1분기 영업이익에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1조 원을 웃돈 깜짝 실적을 달성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실적에서 발목을 잡았었던 낸드 플래시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봄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역시나 오늘 장에서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4%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를 한번 짚어볼 텐데 기아는 오늘 IR을 열고 1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아가 올해 1분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라고 하죠. 판매량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는데 원자재 값의 안정과 환율 효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분석의 힘을 받으면서 1%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익시스템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죠. 중국 BOE의 8.6세대 증착기 시스템 공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서 사실상 공급을 확정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구 산업을 살펴볼 텐데 구리값 상승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4월 들어서 구리값은 9,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말에는 톤당 10,000달러까지도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예측에 또 힘을 받으면서 9% 가까운 상승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 대형주가 많아서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캠핑장을 가는데 불을 지피려고 하면 장작이 필요하죠. 자, 우리 주식시장 대입해 봤을 때 그 장작이 곧 재료입니다. 일례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메타 아시죠? 메타가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진 이유는 선반영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또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는 이유로 신저가 경신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었죠. 그러다가 애프터마켓에서 오르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왜죠? 중국에서 저가 경쟁, 로보택시 하겠다.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먹고 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번에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야 하는 장밋빛 전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장기 이평선 라인, 이 21선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우리가 드디어 원하는 9만 전자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 향방이 좀 결정될 것인데 나왔을 때 의외로 좀 덤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다? 어차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참여자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 78,000원, 그러니까 8만 원 저항 라인은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선 반영된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단기 박스권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3월 20일에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한마디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결국 그 기대감만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다시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려면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와야 오르겠죠.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은 좀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좀 박스권 거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는 9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7만 5천 원과 8만 원 사이 움직이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9만 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고점 라인 돌파 시도가 나오려면 이 실적 이외의 호재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보통 밑으로 가는데 반도체 했으니까 기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기아 보시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조라고 하네요. 너무 잘 나왔고 분기 사상 최대인데 제가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투자자인데 이제 대형주 볼 때는 실적의 부분 기대감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전환이랑 그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실적 뭐 이런 걸 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가 대형주 기준으로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PBR주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말씀드렸죠. 5월 달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나오니까 그 일정 맞춰가지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11만 5천 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만 8,200원이 종가고 11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여기 매수 타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이 13만 1,700원인데
이 라인은 5월 중에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 잡지 마시고요. 한 14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다 들어봤죠. 14만 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상방 라인 돌파하는지 흐름도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선익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죠. 제일 궁금합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선익 시스템 좀 보겠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천억이네요. 저희가 대형주 다루다가 중소형주 다뤄보려고 제가 선익 시스템 좀 가져왔는데 중국 BOE 아실 겁니다.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8.6세대 증착기 공급 확정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네요. 사실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가격 전략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볼게요. 3월 20일에 시가갭 띄우고 누가 빠졌는데 거래대금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이거는 넘기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아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 살린 다음에 저점에 들어가서 전고점 13만 원 돌파하니까 널널하게 보자라는 말씀드렸죠.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기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저희 돌파 매매 기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 가격적으로 보자면 49,400원인데 뭐 5만 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5만 원이라고 하면 이때 장대항봉의 시가 부근 가격이기도 하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항봉 거래대금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고요. 주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분봉상으로 보면 제가 상한가 쳤을 때 보는 부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보는 것인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안 풀리고 쭉 마감하는 겁니다. 선익 시스템 보면 지금 오전장에 풀렸는데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거예요. 풀렸다가 30분, 48분, 20분 만에 닫았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나름 선익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상한가 물량 테스트 구간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갭이 크게 뜰 가능성이 높고 전략 세워드리자면 시가 매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시가 갭이 10% 이상 뜨는 경우는 들어가지 마세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5%에서 10% 뜨는 구간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3%에서 5%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2% 잡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 10% 구간에서 샀는데 손절 구간이 평단 대비해서 2% 잡혔다. 바로 잘라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요. 시가 갭이 10% 이내로 좀 발생을 했을 때 전략을 구성하셔서 목표 수익은 3%에서 5% 사이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음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이구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스닥5 좀 단골 종목인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대장주로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실적 논리보다는요. 테마 논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리 관련한 이슈는 너무 많아요. JP 모건에서 구리 가격 2025년에 1만 달러 달성하겠다.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이 있고 또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면 아시다시피 이구산업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 마감하고 하는 방송이니까 시간을 한번 보자면 0.62% 괜찮네요. 이러면은 뭐 월요일 시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추세를 그어볼 겁니다. 추세를 그어봤을 때 21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죠. 추세 매매 기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점 한 3개 긋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선을 하나 그으면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 지지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세대를 만들 건데 추세대 만들기 위해선 수평선 두 개,
추세 지지선, 저항선 두 개를 그려놔야 됩니다. 자, 저항선 어떻게 긋죠? 아까 저점 올라갔을 때 동그라미 쳤죠? 이번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편하게 네모난 박스 그려볼게요. 고점, 고점, 고점 3개. 요거 선 하나 그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지죠. 자, 그러면 이 수평선 두 개가 차트에 지금 그려졌고 이거 우리가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칠하면 다 추세대라고 합니다. 선이 지워졌는데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배트맨 일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이 종목 어떻게 진입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에 당장 시가에 들어가야지 하는데 6,460원은 추세 지지 라인이 아니라 추세 중단 라인입니다. 이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추세 지지 라인 어디죠? 다시 그려드리자면 이렇게입니다. 6,200원 라인 되겠네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6,200원 라인까지 떨어지길 기다리셨다가 추세 상단 라인인 7,300원 넘어서 한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골 산업 같은 경우에는 6,200원 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타이밍을 노리고 전략을 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남아있죠.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SK하이닉스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하면 혹시나 채널을 돌리실까 봐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좀 빼서 말씀드리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오늘 많이 올랐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보다 좋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93년 이후로 이 메모리 쪽 업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승폭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HBM, 차세대 먹거리죠. HBM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랑 뭐 어떤 공급 계약을 하고 실제로 차세대 선두주자 지위를 좀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삼성전자도 담고 SK하이닉스 담고 뭐 반도체 ETF 하셔도 좋은데 SK하이닉스 개별주 하실 분들은 SK하이닉스 하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이슈도 있고 실적도 좋잖아요. 실적 지금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2.8조 원 정도 1분기에 나왔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복습하자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통해서 추세 매매 기법, 박스권 돌파 기법 말씀드렸죠. 추세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저점이죠. 저점은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다음에 저점이 여기죠. 그다음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저점 3개 이렇게 우리가 그어놨잖아요. 선만 그으면 됩니다. 자, 선 하나 그어볼게요. 선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추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세 지지선만 긋는 게 아니라 추세 상단선, 저항선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네모난 박스였죠. 고점, 고점, 고점이니까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주가가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추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자, 추세 상단에서 잡는 게 맞을까요? 네모난 박스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선 다시 그어보면 17만 원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추세 중단 라인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17만 원까지 빠지길 기다리셨다가 매수 타점 잡으시고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정영석 강사님 출연해 주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 난이도가 하인지 설명을 통해서 하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강의 하인가요? 주제는 네.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인데요.
괜찮습니다. 난이도 괜찮고요. 제가 또 워낙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화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1파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은 뭐 선 긋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넘어가면 그거 되게 불친절한 강의죠. 그래서 1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눌림목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누가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보통 제가 서두 부분에서 이걸 다 적어놓는데 우리가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주제를 뭐 다양한 걸 가지고 오는데 어떤 분은 좀 성격이 차분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급등주 매매가 안 맞죠. 그런 분들은 눌림 매매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돌파 매매일 거예요, 아마. 그 기법 가지고 왔을 때 누가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까? 성격이 급하신 분들.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분단이 30분 안에 매매가 끝나는 돌파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까? 자, 급등주가 무서운 초보자. 아니, 전문가님, 초보자도 이 기법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보자분들도 이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급등주가 무서운이라고 제가 앞에 적어놨잖아요. 자, 급등주가 사실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막 VI 걸린 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5위 안에 있는 급등주, 거래 대금 당일에 빵 터진 종목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다음에 상담 전화 주시곤 하시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정영석 전문가가 정말 좋아하는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가가 좀 쌀 때 들어가서 비싸게 파는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넘어서 실전에 적용해서 수익까지 내보자는 겁니다. 그거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보시면 장중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직장인.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죠.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정영석 전문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장중에 이게 제가 업이니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실시간으로 HTS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인분들 중에 장중에 물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중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MTS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나죠.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 장중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직장인분들은 퇴근하시고, 오늘처럼 퇴근하시고 그냥 뭐 방송 보지 마시고요. 뭐 방송 보셔도 되는데 HTS를 키는 겁니다. HTS를 키셔가지고 차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차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눌림목을 잡으신 다음에 그냥 내일 아침에 걸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그냥 매수만 걸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가 되잖아요. 요즘은 뭐 증권사 가서 매수 안 해도 돼요. 너무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차트만 보고 매수 걸어놓으면 되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 이런 분들은 꼭 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영석 전문가님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말 기법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들고 왔습니다. 자, 재료 분석이라 돼 있네요. 이거 제가 아까 치왕 부분에서도 강조해 드렸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리가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놀러 갔어요.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겨울이에요.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장작을 들고 와서 불을 지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장작을 계속 넣어야 불을 지필 수 있잖아요. 따뜻한 불 유지되면서 체온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한번 치환해서 보자고요. 장작이 뭘까요?
장작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작, 비유해드렸던 장작이 이꼴 재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주가가 불타려면 따뜻하게 불타려면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재료를. 아까 제가 메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2분기 실적 재료, 3분기 실적 재료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급 재료는 고급 재료예요. 고급 장작입니다. 요 장작이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3차 파동이 나온다 이거죠. 1차 상승 이후에 눌리고 2차 상승 이후에 눌리고 3차 상승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군들 재료가 뭐가 있었죠? 로봇, AI, 자, 초전도체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 구간에서 정말 몇 배 이상 올랐는데 왜 올랐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 주식을 사겠다 이거예요. 너의 기술력 보고. 내가 돈을 넣을 테니까 주식을 주세요. 제3자 배정. 누구죠? 삼성전자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재료가 붙으면 3자 파동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는 AI. 자, 이거는 과거에 오픈 AI가 챗 GPT를 세상 밖으로 꺼냈죠. 근데 이게 막상 꺼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직장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챗 GPT야, 우리 부장님 성격이 정말 꼼꼼하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인데 또 내가 어떤 업종에서 근무하는데 이러이러한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면 정말 많은 그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정말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챗 GPT가 막 생성해줘요.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하잖아요.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보고서를 쫙 작성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죠. 막 시인 같은 경우에는 막 시를 막 작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접 관련된 질문, 우리 취준생들 그 면접 관련된 부분 다 챗GPT가 써줬습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AI 관련주 많이 올랐죠. 셀바스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추억의 종목인데 예전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료죠. 재료. 무슨 재료? 야, 챗GPT 너무 좋다. 오픈 AI 기업 가치가 얼마다. 이게 윤리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장작을 계속 밀어 넣어줬던 겁니다. 쉼 없이. 그러니까 이게 내리려고 해도 불이 꺼지려고 해도 자꾸 누가 불을 지펴주니까 3차 파동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S급 재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올랐다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 과학계에 근무하는 뭐 직장인이라든지 혹은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아니면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분들 중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오니까 야, 이건 진짜 만약에 상용화하면 된다면 이게 초전도체만 맞다면 엄청나다. 노벨 바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신선한 이슈가 나온다면 3차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2차 파동은 원전, 우주항공. 야, 이게 뭐냐면 밀어줘요. 밀어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 정책주잖아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이슈 좀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서 또 이제 민간에 협력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이번에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있었죠. 위성 하나 쏘아 올려서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선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장작이 나쁜 장작은 아닌데 조금 기한이 좀 된 장작이에요. 새 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원전과 같은
기존에 좀 진부한 이슈는 A급 재료, 격이 좀 떨어진다. 다만 B급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정부 정책주기 때문에. 아니,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니까 재료가 나오잖아요. 떨어지려고 해도 정부에서 뭐 정책 낸다 그러면 재료 올라가니까. A급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파동적으로 봤을 때 1파 올랐다가 내리고 다시 오르는 이런 흐름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B급 재료인데 이거는 땅 끝이에요. 이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소수예요. 한때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공급적인 부분 이슈가 있었는데 요소수가 뭐 대란이 일어났다. 근데 정부에서 비축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다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물량을 풀면 끝이에요.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파 이후에 쭉 빠지죠.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1파 이후 눌림목 기법 재료 분석 이 챕터를 좀 많이 오늘 다뤘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다룰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숙지만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전문가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료? 바이오가 신약 개발을 했어? 이거는 A급 재료인데? 2차 파동인데? 그럼 우리가 1차 눌림목에 들어가면 되겠네? 왜? 2차 파동 나오니까.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이오 관련 이슈 제가 새로운 거 하나 가정해 볼게요. 탈모 치료제 혹은 치매 관련해서 치료제가 나왔다. 이제 치매 걱정 안 해도 돼요. 약 하나만 먹으면 치매가 완치됩니다. 혹은 탈모가 완치됩니다. 그런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그럼 그 재료가 S급이에요? A급이에요? B급이에요? 당연히 S급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S급은 어떻게? 3차 파동이 나온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런 재료들을 분석하고 매매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방송 들을 때는 S급, A급, B급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 좀 상기시켜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알죠? 근데 우리가 수업 끝나고 그 10분 짜투리 시간에 복습하지 않는다면 까먹습니다. 제가 그때 복습을 안 해서 많이 좀 까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메모를 하시고 꼭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뭐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1 눌림, 2 눌림, 3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파란 선입니다. 여기 21선 힌트 드렸습니다. 1파 이후에 21선 내려오면 단기 이평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제가 타점 말씀드릴 건데 간단해요. 그 다음에 3파 이후에 자 요걸로 바꾸고 3파 이후에 눌림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는 건데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배트맨 시간 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요 동그라미 부분 하늘색 부분에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솔트룩스 AI 관련주죠. 보시면 AI 관련주 제가 아까 몇 차 파동, 3차 파동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료는 S급인가요? A급인가요? B급인가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트룩스 AI S급이죠. 보시면 파동이 1, 2, 3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21선. 보시면 공교롭게도 여기 21선 정확히 21선 눌리는 자리에 자리가 한번 주어졌네요. 이때 매수하면 크게 먹을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이거 좀 변형인데 우리가 3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S급을 왜 분류해 놨냐면 1파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 1파가 보통 이 정도 나오고 눌렸다가 2파가 더 길어지고 눌렸다가 3파가 더 길어지는데 이 진폭을 보면요. 자, 1파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바닥 구간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5배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S급 재료입니다. 자, 그다음 한신기계 원전인데 이거는 A급 재료 1, 눌림 2.
이거 들어가도 되는데 어디서 2파가 끝이니까 1파에 들어가셔야죠. 어디죠? 21선 부근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너무 쉽죠? A급이죠. 우주항공 S급 아닙니다. B급 아니고 A급, A급은 2차 파동이 끝이니까 1파 이후 눌림기법 적용 가능하네요. 1파 이후 눌림기법 1인데 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그다음에 효성 OMB가 요소수 관련 차트인데 보시면 이때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색칠해 드릴게요. 이때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는 막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는데 이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고라는 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고 한번 상승하고 바로 끝내나요. 끝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단발적 이슈로 인해서 B급 차트로 제가 분류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 패턴 나오면, 이런 재료가 나오면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된다. 1파 이후 눌림 기법이 적용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기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자, 1,000억 이상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지지라인 확인, 단기 이평선 기준 부담 매수. 이거 두 개는 설명드렸어요. 10, 20. 11선, 2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거래 대금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1,000억 이상 들어오면 좋고요. 지금 장 안 좋은 상황 기준으로 보면은 500억 잡으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1,000억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화면 가리고 한번 직접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금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00억입니다. 그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타점 잡을 때는 11선, 21선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바로 또 실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정영석 전문가의 기법을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면 거래 대금 얼마죠? 1,000억. 자, 1파 이후에 눌림 11선, 21선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선 지지 이후에 올라가면 땡큐죠. 물론 비중을 많이 못 실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올라가면 수익이면 되잖아요. 손실 아닌 게 어딥니까? 너무나 간단한 기법인 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거래 대금 4,000억 터졌네요. 1파 이후에 눌림. 지지 라인 보고 들어가서 매도하자. 간단한 기법입니다. 자, 그다음 위메이드 플레이 있는데 자, 보시면 1파 거래 대금 얼마죠? 1,500억. 그다음에 눌리면 21선, 11선 분할 매수 2파 때 매도. 이게 끝입니다. 너무나 쉽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끝날 건데 제가 정리하면서 바로 공략주 리뷰,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1파 이후 눌림목 기법, 직장인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법 가지고 왔습니다.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 주린이,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재료 다뤄봤어요. S급, A급, B급 나눴고 S급은 초전도체 로봇 AI, A급은 정부정책주, 우주항공, 원전, B급은 요소수 있다 말씀드렸고 타점 부분에서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거래대금 1,000억입니다. 그리고 눌림 구간 지지라인 확인하고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만약에 어려우신다면 다음 주 월, 목 출연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1파 이후에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는 강의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정영석 강사님 방송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이 종목 이야기를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누적 수익률로 제 키를 넘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종목 하나로 제 키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의 상승률이 101%를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 재룡전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재룡전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바로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신규로 매수를 검토하고 있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100%니까 고가 기준으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월요일에 분할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구리 쪽 이쪽이 너무나 강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전문가님 너무 높아요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타점 잡아드리자면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면 되죠. 저점 올라가니까 저점 라인 55,000원 이하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55,000원 이하에 매수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1타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대원전선입니다. 미국 AI 확대 속에서 한국의 이 전선주들 호재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과연 이 종목도 제 키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자, 대원전선 이야기도 짚어주실까요?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 전선, 구리 이쪽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관련한 이슈로 지금 반등을 좀 했는데요. 송전선 16만 킬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장작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장작이 들어갈 때마다 주가는 활활 타오른다. 새로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봉 차트부터 좀 볼게요. 지금 13시 23분 기준으로 상한가 마감하면서 종가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잘 갔습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상한가 패턴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가 매매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전고점 라인이 3,120원 시가게 뜨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구체적인 시가를 월요일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송상으로는 그냥 매입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매입가 대비해서 시가에 들어가는데 일단 10% 이상으로 뜨면은 들어가도 좋은데 눌림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에서 6% 구간까지 빠질 때,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뜨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올라갔다가 흔들 때 6%까지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입가 대비해서 제가 타점 잡아드린다 했죠. 6%에서 7% 구간 매수 타점 잡으셨으면 매입가 대비해서 한 10% 수익 보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상승 보인 이후에 조정을 보였을 때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금요일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265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강의는 1파 이후에 눌림목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대원전선이죠. 추후에 주가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